리뷰하는 프릭. 안녕하세요, 프릭입니다. 간만에 마스크 없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좀 어색한데, 이번 영상에서는 조만간 업데이트 예정인 아이패드 OS 16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사실 여러 가지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저한테는 딱히 흥미없는 내용들이 많았는데,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속는 셈 치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. 저 후구 맞죠? 아무튼 지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5세대 모두 아이패드 OS 16 베타로 업데이트를 해둔 상태인데,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.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가 있는데요. 지금 5세대를 보시면 확대됨, 표준, 추가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여기서 추가 공간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보시면 4세대에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두 대를 그대로 복사를 해 놓은 상태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페인팅 앱인 아트 스튜디오 프로를 먼저 비교를 해볼 텐데, 전체적으로 패널들의 사이즈가 4세대에 비해서 5세대가 조금 더 줄었다는 게 느껴지시죠?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게, 아이패드에서 그림 작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패널들을 다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 패널들 때문에 작업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거든요. 이게 12.9인치라서 이 정도지, 아마 11인치 모델이었다면 정말 숨막히는 작업 영역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근데 이번 16 베타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작업 영역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작업할 때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페인팅 앱인 프로크리에이트를 보더라도 인터페이스의 비율이 줄어서 패널들이 공간을 조금 더 덜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딱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? 그리고 루마 표준도 한번 볼까요? 들어가 보면 이렇게, 이게 설정도 그대로라서 아마 작업 영역을 만지지 않은 상태인데, 타이틀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은 좀 줄었지만 오히려 프리뷰는 조금 더 크죠? 엄청 다이나믹한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율 조정으로 이렇게 작업 영역이 조금 더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아마 요즘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기능이죠. 스테이지 매니저 그리고 확장 디스플레이 지원입니다. 컨트롤 센터에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는데요. 사실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제가 그렇게 크게 장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최대 4개의 앱을 띄울 수 있는데 정말 애플스럽게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더라고요. 할 수 있게 해줄게,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줄 거야, 뭐 이런 느낌? 여러 개의 앱을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, 스테이지 매니저 활성화 시에 슬라이드 오버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바로바로 보내고 이러려면 슬라이드 오버 상태로 있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넘어가려면 굳이 다시 다른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앱을 종료시킬 수 없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. 좌측에 보이는 여기가 작업대가 아니라 그냥 앱 전환기라서 지금 여기서 앱을 하나 빼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역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바로 앱을 종료시킬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기존에 두 가지 앱만 띄울 수 있었던 요 스플릿 뷰보다는 확장성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. 슬라이드 오버를 통해서 더 많은 앱을 띄울 수는 있지만 한 화면에 겹치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건 두 개의 앱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나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, 뭔가 애매하게 개선이 되었다 정도,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애매한 멀티태스킹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확장 디스플레이 지원입니다. 요게 진짜 물건이에요. 아직 베타다 보니까 버그가 많아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순 없지만 제가 며칠 동안 쭉 사용해 본 결과 왜 이걸 이제서야 만들어줬는지 애플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래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위에서는 자료나 유튜브를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,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
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아직 안정화도 되지 않은 기능인데 저한테 너무너무 만족감을 줬습니다. 예전에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광고할 때 당신의 다음 PC는 이러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한 걸음 그 말에 동의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정식 버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떨지 벌써부터 진짜 기대가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건 M1 아이패드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5세대 아랫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몰라 그냥 5세대 살래 하고 스스로 흑우가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애플 너는 진짜 그래도 사랑한다. 아무튼 베타임에도 충분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만큼 아마 지금 M1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처럼 프로 5세대를 사거나 에어 5세대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식 버전도 아니고 올해 4분기에 또 신제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아이패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진짜 저처럼 흑우되지 마세요. 자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프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스크 안 쓰니까 말이 안 나와.